이 소녀는 오늘 첫 끼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끼를 위해 소녀는 아프리카 초원을 20km나 걸어야 합니다. 코끼리 떼 사이를 지나며 사자의 습격을 피해야 합니다. 이번 여정의 목적지는 식당이 아닙니다. 바로 학교입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쿠탄카, 케냐 남서부에 살고 있습니다. 마사이족의 터전입니다. 물과 풀을 따라 이동하며 사는 유목민족입니다. 마을들은 곳곳에 흩어져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학교는 지평선 너머 아득히 먼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엔투카 초등학교는 방역 2km 내의 유일한 교육기관입니다. 300여 명의 학생 중 절반은 매일 통학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등굣길은 단순한 통학이 아닙니다. 하나의 생존을 위한 이동입니다. 이른 아침 어머니는 쿠탄카를 마을 어기덤불 숲까지 배웅합니다. 포식자들이 주로 매복하는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어머니의 배웅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길은 딸이 홀로 마주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도 없습니다. 딸의 안전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며칠 뒤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묻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통학생을 둔 모든 가족의 일상입니다. 쿠탄카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전 8시도 안 되어 기온은 이미 25도까지 올랐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얼룩말이 풀을 뜯고 기린들이 거니는 풍경. 평화로워 보이는 이 땅은 곳곳에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뒤 체력이 바닥난 소녀는 흐린 무릉덩이를 찾아 목을 축입니다. 길가에서 딴 야생 과일이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5분간의 짧은 휴식 후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기온은 30도까지 치솟습니다. 아직 절반도 못 도왔습니다. 소녀의 유일한 생각은 점심시간 전까지 학교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점심을 놓치면 다음날 아침까지 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함이 지친 다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더 위험한 지름길을 선택합니다. 울타리 없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가로지르는 길입니다. 코끼리 떼를 마주쳤습니다. 즉시 부족의 생존 법칙을 떠올리며 바람을 등지고 걷습니다. 풍향을 이용해 자신의 냄새와 소리를 숨깁니다. 몸을 낮추고 코끼리 떼의 사각지대를 조심스레 통과합니다. 체력 소모뿐만 아니라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험입니다. 전고 5시간의 긴 여정 끝에 쿠탄카는 마침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은 교장 선생님께 한 달 기숙사비 750케냐 실링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가족은 매년 양 2마리를 팔아야 합니다. 그는 점심으로 간단한 콩과 땅콩 스튜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사선을 넘나든 뒤 얻은 가장 큰 보상입니다. 오후 4시 수업이 끝나고 그는 기숙사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되어 이 초원을 떠나는 꿈을 꿉니다. 부족 소녀들의 좋은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20km의 길은 그의 꿈을 향한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닥친 도전은 전혀 다릅니다. 어린 소년 모스카는 밤을 지새워 마을을 지키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12시간 동안 일하며 맹수로부터 마을의 가축들을 지킵니다. 새벽 6시입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10km 떨어진 학교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그의 아침 식사는 갓 짜낸 따뜻한 우유 몇 모금이 전부입니다. 학교는 기숙생에게만 식사를 제공합니다.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모스카와 일행은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먼저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도살장에 가서 먹을 것을 찾기로 합니다. 이 길은 표범의 영역인 엔투카 계곡을 가로질러야 합니다. 표범은 쉽게 공격하지 않지만 한번 노리면 목표물은 죽거나 크게 다칩니다. 먹이를 구할지 아니면 먹잇감이 될지는 전적으로 운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일찍 도착했습니다. 도살장에는 오후가 되어야 고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빈속으로 서둘러 학교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도착했지만 이미 두 수업을 놓친 뒤였습니다. 그들은 세 번째 시간인 수학 수업부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식사할 때 모스카는 배고픔을 참으며 책상에 엎드려 잠을 청해봅니다. 오후 2시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는 교실을 뛰쳐나와 도살장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3시간 후입니다. 그는 마침내 신선한 염소 피와 우유를 섞은 따뜻한 음료 한 그릇을 마십니다. 비계 한 점을 뜯어먹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사이족의 전통입니다. 고칼로리 음식은 오직 남성에게만 허용되며 힘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여학생들은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입니다. 남성들이 먹고 남긴 내장을 나눠주길 기다리면서 말이죠. 이 고기 한 입을 위해 그들은 하루에 거의 20km를 달려야 합니다. 그에 비해 4살 소년 라라이의 등굣길은 훨씬 가깝습니다. 편도로 1시간 남짓 걸릴 뿐이죠. 그는 아침으로 차 한 잔을 마시고 친구들과 길을 떠납니다. 하룻강아지의 범 무서운 줄 모르듯 아이들은 숲을 누빕니다. 얼룩말을 놀라게 하고 심지어 사냥 준비를 하던 사자를 짜증나게 하기도 합니다. 오전 8시 15분 그는 제 시간에 학교에 도착해 국기 개양식에 참석합니다. 그는 교실에서 병뚜껑을 이용해 수학을 배웁니다. 전고 리얼 치정자의 12시 저학년 수업이 끝납니다. 라라이는 1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유 몇몸 모금으로 점심을 때우고 다시 소를 몰러 나갑니다. 한부모 가정이라 그의 어머니는 기숙사비를 감당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먼 길을 통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평생 유목민으로 살기를 원치 않지만 어머니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라이의 꿈은 순수합니다. 그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죠. 아니면 세상에서 소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되거나요. 마사이 문화에서 소와 양을 2,000마리 넘게 소유해야 비로소 품격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내일도 이 아이들은 다시 험난한 길을 떠날 것입니다. 매번 등굣길에 오르는 것은 사선을 넘나드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굶주림과 맹수, 그리고 아득한 거리에 두 발로 맞섭니다.
그저 교실에 앉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말이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꿈을 쫓아서 말입니다.